대가복지? 방문 요양이랑 방문 간호랑 등록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방문 요양은 이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하시다가 일 네. 생기면 땜방 음. 땜방하고 방문 그 간호 좀 한번 해 보려고. 생활지원사 하는 일, 그 일을 땜방이에요? 생활지원사? 생활지원사는 아마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센터에 소속으로? 아, 그것도 요양보호사가 주로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한 사람이 한 3가구, 4가구를 맡아가지고, 네. 그쵸. 그것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짜.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생활지원사. 근데 저는 그렇게 매일 일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어쩌다 하고 싶어가지고 남들이 펑크나면 아. 펑크나면 노인복지관에서 주로 하죠. 노인복지관. 맞아요. 녹화 중이에요? 네. 음. 네. 대부분 여성분이에요. 네. 네. 거기를 제가 재작년에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떨어졌죠. 떨어졌어. 네. 아니야. 나이도 그렇고 대부분 여성 선호더라고. 맞아요. 네. 남자가 가기에는 조금 남녀 평등, 그리고 성차별은 아니겠지만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여성을 쓰고자 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요양보호사도 여성을 선호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는 집을 방문해서 이제 살림도 좀 도와줘야 되니까 남성도 잘하시는 분은 잘할 텐데 여성을 선호한다고. 네, 그랬어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가 들어오셨어요? 아니 제가 인사했어요. 지금 아니 녹화하신다고? 녹화하신다 그래 가지고. 네. 네네네. 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어요. 네. 주변에 고혈압 과 관련된 뭐 경험 사례가 있을까요? 고혈압이 없어요? 좋겠다. 좋죠, 없으면. 음. 상수가족이네. 아. 음. 음. 저혈압. 그거 하나가 아니고 그게 전부죠. 그럼. 아. 음. 고혈압일 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단정 짓기는 어렵고 예 다양한 질환에서 눈의 질환에서도 눈이 침침하고 아니면 노안일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어 그 노안이에요, 노안. 노안. 네 노안. 그쵸. 어쩔 수 없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뭐. 네. 장 소장님은 뭐 가족 내에 고혈압 있으세요? 저는 뭐 혈압 쪽에는 가족력은 없는 것 같고요. 음. 없어요. 집에 형제나 뭐 부모님이 음. 혈압약 드시고 혈압이 있는 형제들은 집안에 인제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거는 없어 가지고요. 상당히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인제 뭐 우측눈 때문에 인제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음. 근데 혈압 쪽은 큰 문제가 없어요. 눈 수술하러 이렇게 가면은 꼭 기본적으로 혈압이 있느냐 없느냐, 당뇨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은 뭐 눈 수술뿐만이 아니고 아무런 수술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위험할 수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이거 해 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수술하는 거를 좀 이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다 말씀하셨어요. 예? 네. 잠깐만 왜 전화가 왔을까? 뭐 이상한 번호로? 말씀 네. 하여튼 근데 혈압약을 이게 뭐 혈압이 있는데 혈압약을 먹어도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먹지 말라는 게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우리 최미정 선생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인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는데 어떤 경우는 혈압이 있는데 혈압약을 먹는 것이 네네. 별로 안 좋으니까 "혈압약을 끊으세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는 의사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고혈압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건지 그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고혈압 환자인데 네네네. 고혈압 약을 계속해서 먹으면 또 안 좋으니까 고혈압을 약을 끊어 보세요. 끊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의사가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머. 예. 그건 어떤 경우에요? 글쎄 그거는 이제 잘못된 정보 같아요. 왜냐면 고혈압은 치료약이 아니라 그 혈압을 그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낮추는 관리하는 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을 중단하게 되면 음. 혈압이 다시 상승해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또 혈압약은 우리가 일반적인 약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없는 약이래요. 예. 그래 가지고 혈압약 뭐 물론 부작용이 나타나시는 분도 있겠죠, 더러는. 그렇지만 "다른 약과 비교했을 때 좀 안정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약을 안 먹으면 합병증이라든가 사망률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다." 물론 인제 이분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비약물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자기를 음. 이제 점검을 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면 뭐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뭐 짜게 먹으면 음식을 저염 식사로, 네? 뭐 스트레스 같은 것도 관리하고, 또 술이라든가 또 흡연 요런 것들 자제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제는 탄수화물도 적게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탄수화물. 예. 요즘은 탄수화물. 저탄수화물 시기가 쪼끔 이렇게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야채 같은 것들은 이제 칼로리가 적잖아요, 야채.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육식보다는 채식을 더 하면 혈압이 좀 낮춰진다고 또 인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쎄 아까 그 혈압약을 계속 먹으면 뭐 문제가 생기니까 끊으세요. 그거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이지 않다. 아니죠. 잘못된 거죠. 혈압이 높은지 모르고요? 네. 근데 혈압은 이제는 많은 경우 무증상이에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인제는 아주 젊은 날에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젊은 분도 이제 혈압을 재면 막 높아요, 건강검진 때. 그래서 우리가 옆에 인제 한 10분 동안 인제 안정을 취한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해요. 그래도 높은 분들은 거의 고혈압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의 혈압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고혈압이에요." 아주 젊은 청년인데 고혈압인 거야.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가족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부모가 양쪽이 고혈압이다 그러면 자녀들은 더 고혈압 확률이 더 올라가요, 한쪽만 고혈압일 때보다. 네. 그래서 인제 혈압을 사실 한 번 잰 걸 가지고 "당신 고혈압이야. 약 먹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쪼끔 이렇게 자주 평균적으로 재 가지고 '아 내가 혈압이 높은 편인가 낮은 편인가 정상인가.' 이렇게 판단해서 의사랑 상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옛날에보다 혈압의 기준치가 올라갔어요. 아니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옛날에는 140에 90 미만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혈압의 140에 90 이상? 그러니까 140 이상. 예. 또 이제 혈압을 우리가 측정하면 두 가지를 측정하잖아요. 최고 혈압, 최저 혈압. 예, 그래 가지고 최고 혈압이 140 이상, 최저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는 140 미만, 90 미만이면 이제 정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준치가 정상이 낮아지고, 예, 고혈압 기준치도 인제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저는 때는 120에 80. 예, 정상 범위를 그렇게 보죠. 예. 뭐 저희 때는 120에 80으로 예. 알고 있어요. 지금도 120에 80 까지를 정상 범위로 봐요. 그러니까 고거보다 약간 높으면 뭐 이렇게 쪼끔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저는 한 번은 제가 인제는 할머니 제삿날 혈압계를 가져가서 가족들을 다 재봤어요 할머니 제삿날. 그랬는데 저희 가까운 친척 두 분이 고혈압으로 나오더라고요. 두 분이. 딴 분들은 다 정상인데 뭐 숙모 인제는 작은엄마랑 또 어느 분이 고혈압으로 나왔어요. 근데 인제는 그 후로 인제는 제가 이제 작은엄마한테 이제 병원 가 보시라고 혈압이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친척분한테도 근데 그분은 좀 이랬어요, 체중이. 아주 젊은 분이었는데 체중이 막 이렇게 나간 거야. 비만이었어.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젊은 분도 고혈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한번 병원에 꼭 가시고 저한테 연락 좀 달라고 했는데 두 분이 병원에 갔는데도 고혈압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약을 드셨어요. 예. 근데 인제 작은어머니는 아직까지 드시는데 이 젊은 분은 체중을 뺐어요. 한 10 킬로. 그 이후에. 그리고 났더니 어머,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은 가족력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되돌리니까 젊었고 이러니까 혈압약을 끊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분은 혈압약을 안 먹어요. 왜? 혈압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만이 이제 모든 어떤 성인병을 유발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래서 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비만이 사라지면 병원은 굶어 죽는다." 모르겠어요. 맞는 말은 몰라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비만, 과체중이 많은 성인병들을 불러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체중을 쪼끔 우리가 슬림하게 만드는 게 아주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인제 뭐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아유 나이 먹어서 그 살 빼고 이래 봐. 얼마나 차글차글하겠어." 주름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살 있다가 이렇게 빼면은 왜 이렇게 사람이 빈티가 나지 않아요 좀? 그렇죠. 약간 그런 경향이. 푸시가 있어야 이렇게 쪼끔 인상도 좋고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체중을 최대한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어차피 우리 신체 장기들이 노화 현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노화 현상으로 건강해도. 이건 뭐 자연을 거스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서 더디 진행되게끔 노력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이 고혈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상이 거의 없어요. 증상이 있는 분도 있어요. 덜어는 뭐 뒷목이 뭐 뻐근하고 막 땡기는. 이래 가지고 두통도 있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약 드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건강검진에서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인제는 적극적인 분들은 약을 먹고 우리가 이제는 합병증 뭐 제일 많은 게 인제는 중풍이잖아요, 중풍. 뇌졸중. 예. 근데 사실 예전에는 지금은 현대의학도 발달되고 빨리 발견하기도 하고 이제는 그런 어떤 건강에 대한 수준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좀 무지했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리고 또 병원의 그 문턱도 높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어 아파트에서 운동을 하면 그런 편마비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쪽은 걸음을 하는데 한쪽은 이렇게 질질 끌면서 한 손도 이렇게 뭐 이렇게 그쵸? 보셨죠? 그래서 저도 그때도 음. 예? 뭐 어 네네네. 그쵸. 근데 예전보다는 적게 보이지 않나요? 줄었죠. 줄었죠? 네. 그러니깐 어쩌면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진짜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혈압약을 드셔 가지고 예방하기도 하고. 근데 얼마 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제가 시장을 갔다 오는데 어머 한 30대 40대 되는 분인데 편마비더라고요. 편마비고. 그 정도로 이 젊은이들이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젠 젊은이들도 이제는 식생활이 이제 서구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젊고 그러니깐 어떤 불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쪼끔 이렇게 나쁜 생활 습관으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게 오히려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분을 그런 분을 가끔 만나요. 어머 30대 정도 됐을 것 같은데 20대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런데 편마비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튼 인제는 고런 인제는 많이 예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덜 만나기도 또 재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활. 그래서 또 이제 많이 회복되시기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여성분들은 저혈압이 많아요, 저혈압. 예 좀 평상시에 이제 혈압이 좀 낮죠. 근데 인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저혈압이 더
괜찮아." 이렇게 배웠어요. 왜냐면 나이를 먹으면 뭐 혈관의 노화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혈압이 떨어지진 않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젊은 시절엔 혈압이 낮게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고혈압까지는 안 간다. 혈압이 올라가도. 뭐 이렇게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인제는 저혈압은 요즘에 수치가 얼마로 얘기하죠, 보통? 저혈압이요? 뭐 한 그쵸. 90에 60? 네. 네네네. 아이 90에 60 뭐 이렇게도 나오고 뭐 100에 70도 나오고 뭐 그렇죠 뭐. 예. 네. 근데 이제 갑자기 혈압이 떨어졌다 그러면 또 그런 거는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평상시 '나는 뭐 90에 60 정도야.' 이러면은 뭐 인제는 괜찮게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우리가 그 사망 순위를 보면 1 위가 뭐죠? 암, 암이잖아요. 2 위는 뇌졸중, 혈관, 심혈관. 예. 그러니까 뭐 합쳐서 2 위로 얘기해요. 심내혈관 질환, 뇌심혈관 질환. 네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고혈압에서 많이 오는 경우가 많죠. 고혈압. 합병증. 예. 그러니깐 이제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사망률에 뭐 합병증에 이런 거에 이제 많은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인제는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인제는 좋은 습관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제는 어 나쁜 거는 그런 것보다는 그 약에 의존한다는 거 이런 것이 쪼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그제도 이제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신데 그분은 인제 약을 이만큼씩 먹는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또 이제 건강 보조 예? 영양제. 영양제 이런 걸 이만큼씩 먹는대요. 근데 술 엄청 마시죠. 담배 엄청 피죠. 또 심장에 스텐트를 삽입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텐트 시술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담배 엄청 피죠. 근데 인제 옛날부터는 쪼끔 줄이신 것 같아요, 술도. 근데 또 체중도 이렇게 나가요. 몸이 이래.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죠.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뭐든지 실천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마 그분도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인제는 뭐 예전에는 나쁜 이야기로 "담배 끊는 사람이라면 상종을 하지 말아라." 음.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있어. 이렇게 좀 담배를 끊을 정도면 독하다는 거죠. 좀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참 그건 뭐 나쁜 이야기 같은데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쪼끔 이렇게 독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알기는 다 아는데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실천하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2 차적인 건 약의 힘을 빌리는 거 밖에 없는 거죠 뭐. 음. 박은서 선생님도 이야기 좀 나누세요. 음. 혈압계지. 음. 네. 할 때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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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정확한 거는 예전에 이 간호사들이 수은혈압계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기둥이 있는 거 이렇게 예. 네. 그게 인제 정확하다고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인제 제 생각에는 이제 혈압계에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박은서 선생님의 컨디션 박은서 선생님의 그런 어떤
우리 건강은요 매 순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인제는 병원 가면은 인제는 뭐 중환자실에 있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기계를 이렇게 착용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24 시간 모니터 뭐 이런 거. 그러면 그분들은 혈압 매 순간마다 틀려요, 혈압이. 그래서 좀 높게 나오면 우리가 쪼끔 있다가 다시 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런 어떤 혈압이 매 순간 다른 거죠. 그리고 혈압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선생님 그게 다른 게 정상이야. 음. 다른 게 정상이죠. 매번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정상인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 내 혈압이 높아? 낮아? 정상이야.' 이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매번 달라요, 혈압은.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심적으로 불안하다 이러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또 편안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떨어질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고혈압이냐 정상이냐 뭐 내가 좀 혈압이 낮은 편이냐 요 정도만 그냥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측정하는 시간은 이게 일반적으로 어느 때가 제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정상치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글쎄 활동을 많이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활동을 안 아무래도 그렇고. 하는 데는 시간에는 쪼끔 떨어지고. 근데 어떤 분은 인제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약 드시고 쪼끔 있다 재면은 저기 좀 정상에 가깝고 좀 떨어지고 혈압약을 드시기 전에 재면은 또 고혈압. 올라가는 상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인제는 막 이렇게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다가 재면은 고혈압으로 나와. 고혈압 환자예요, 이분은. 약을 드시고 계셔요. 음.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면 양치질도 해야 되고 인제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혈압을 재드리면 고혈압으로 나와. 그래서 "쪼끔만 누워 계셔요." 그래서 또 누워 있어. 그러면 한 10, 15가 또 떨어져. 예. 아 네. 음. 그죠. 네. 또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이제는 한참 뭐 이제는 쪼끔 안정을 더 취했을 때 또 재. 그럼 또 더 떨어져.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활동을 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거나 긴장한 상태에서 재면은 좀 높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근데 보통의 정상의 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정상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고혈압 있는 분들이 그렇게 물상해요, 변화가. 변화가 커요. 근데 이제 혈압 저 같은 경우는 그 높아도 정상 범위, 낮으면 좀 저혈압 요렇게 그냥 변화가 있어도 10 내지 20 정상 범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변화가 그렇게 크신 분들은 고혈압 환자인 분들이 좀 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은 약만 먹으면 뭐 진짜 안전 빵인 줄 알고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죠. 진짜 안전한 줄 알고 맹신을 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당뇨도 혈당도 그렇고 매 순간 내가 뭘 먹었냐, 많이 움직였냐, 내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혈압약 드신다고 혈압 단 번도 측정 안 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고혈압 환자다 그러면 혈압기를 하나 구입하셔 가지고 뭐 한 몇 시간마다라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없으면 아니면 활동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나오나 이렇게 또 한번 측정해 보시고 노트 같은 거에 기록도 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압약을 먹지만 병원 방문했을 때 그런 기록지를 가져가서 "선생님 제가 이 약을 선생님이 처방했는데 혈압 변화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약이 본인한테 이제 혈압 조절을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가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약에 대한 부작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먹는 약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혈압약을 먹는다,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 당뇨약을 먹는다. 그러면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소화불량 뭐 이렇게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게 약의 부작용인 걸 확인 안 하고 소화제를 또 먹는 거야. 또 다른 약을 추가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약의 부작용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절대적으로 먹는 약 아니면 일단 다 끊어 보셔야 돼요. 끊고 났더니 이분의 그 소화기 계통의 증상이 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판단한 건 '아 약 부작용이었구나.' 그래 가지고 예.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는 약 안 먹기 주의자거든요. 음. 좋은 아직까지 거죠, 그게. 예. 아니 그리고 또 건강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어디 아파 봐요. 약 먹어야 되겠죠. 장 소장님은 뭐 혈압약 무슨 약 드시나요? 전 안약 넣는 거 외에는 뭐 그쵸. 장 소장님도 건강하신 거죠. 네. 그렇잖아요. 예. 지금 박은서 선생님은 약 드시는 거 있어요? 어. 아. 뭐 그걸 장기간 복용하셔야 돼요? 뭐. 그러시구나. 음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성인병이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음. 네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도 이제는 젊은 날에 결핵을 적당한 시기에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급연하고 건강 관리만 잘하셨으면 아버님 아직까지도 살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아버님도 결핵 치료를 늦게 하셨어요. 늦게 치료하셨다 보니까 폐가 2 가 이미 결핵으로 손상이 돼서 음. 회복할 수 없는 폐. 네 그런 상태였고 그래 가지고 인제는 그래도 담배 끊고 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흡연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깐 마지막 돌아가시기 3 년은 이제는 움직이면 이제 호흡곤란이 오셔 가지고 그냥 이제 침상에서 이제는 생활을 하셨죠, 그냥. 앉아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인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님이 인제 나가서 활동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되게 행복해 하셨는데 집안에서만 예 생활을 하고 아니 휠체어를 대여했는데 1 번을 사용을 안 했어요. 아이고. 본인이 허용이 안 됐나 봐요, 그 휠체어 타는. 아이 그걸 왜 음. 대여를 했어 3 년 동안. 1 번을 안 타셨어요. 걷지를 못하시는데. 아니 걸으면 걸을 수 있는데 호흡이 쪼끔 걷 불편하니깐 안 걸으셨는데 휠체어를 타면은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음. 휠체어는. 뭐 이제 본인 생각엔 그렇겠죠. '장애인들만 타는 거 아니야? 나는 장애인이 아니야?' 뭐 이렇게 뭐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리고 차를 3 년을 주차장에 세워 놨어요. 차를 못 팔게 했어. 자기가 판다. 그러니까 차를 파는 거는 자기의 그런 어떤 어 힘? 뭐 이런 거를 잃어버린다라고 그러나?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차를 저는 아니 자동차세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엄마랑 이 차를 그렇지. 처분하자 그러면 안 된대. 그런 뭐 결국에는 인제는 동생이 그냥 저기 물려받았구나. 한 동생이 그 아버지 차가 스틱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요즘은 다 오토. 오토매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친구가 이제 스틱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그 친구가 인제는 쪼끔 낡았지만 네 나중에 인제 물려받았죠. 네. 대부도에 그 2 층에 올라가는데 이 가족 사진 크게 있는 게 그게 아버님이죠? 네 그렇죠. 아버지죠. 그게 네. 시아버지 사진이 아니고 친정아버지 네. 사진이잖아. 진짜.
거기는 이제 뭐 동생들이랑 같이 이제는 맞아요. 이동하니까 친정 식구들 사진이죠. 그 사진을 본 기억은 나네. 네. 그럼 박은서 선생님은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셔요? 아, 아버님은 몇 세에 돌아가셨죠? 장수하신 편이네. 몇 년 되셨어요? 6년. 그러면 박은서 선생님이 좀 막내신가? 네. 몇 남매세요? 그럼 박은서 선생님은? 아, 7남매. 3남 4녀.
음. 음. 네. 네. 장 소장님 부모님이 들이 다 안 계시죠? 양가 부모님 다 안 계시죠? 네.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아버님은 1920 년생, 어머님은 28 년생. 아버님은 살아 계셨으면 104 세, 어머님은 28 년생이니까 그렇죠. 뭐 96, 97 되셨겠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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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고 부부였는데, 인고 부부. 아, 큰 복이죠. 박은서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그 불건강 이야기 쓰고 계시죠? 학교가 아니라 6월 말까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오셨길래 그냥 그 말씀 6월, 좀 나눠. 6월 말까지인가요? 6월 말까지 아, 하면 일단 좋을 2차 것 마감 같아요. 6월 말. 아니에요. 그냥 6월 말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아. 아니에요. 그냥 어떤 형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글로 표현하면 돼요. 네. 아,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 건강. 그러니까 예. 음. 음. 그래서 음.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음식을 싱겁게, 네, 싱겁게 드셔야 되고 또 이제는 예. 음음. 네. 약간 싱겁게 드셔야죠. 뭐 싱겁게 드시고 또 이제는
채소 쪽은 이제 칼로리가 적으니까 채소 위주로 이렇게 단백질 드시는 게 좋고 탄수화물은 쪼끔 적게 드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 네. 음. 음음. 그쵸. 저녁 식사 이후에는 아무 일반적으로도 드시면 안 되죠. 왜냐면 뭘 먹으면은 위에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인제는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걔한테 일을 시키면 안 되죠. 저는 보통 인제 6시 이후에는 안 먹으려고 하는데 뭐 한 9시 에 아들이 치킨을 시켰다. 이러면 또 자제를 못하고 '닭다리 하나만 먹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저는 인제는 딴 사람들이랑 회식 안 하면은 그냥 6시쯤 먹어요 항상. 그리고 인제는 그 이후에는 가능한 한 물 이외에는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음 저는 7시 저는. 네. 네. 음. 저도 뭐 식사하고 나서는 물 그렇죠. 거의 뭐 간식 같은 건 안 해요. 안 먹어야 되는데. 네. 음. 습관적으로. 아 글쎄. 음. 네. 그래요. 쪼끔씩이라도 노력하시면 되죠 뭐. 네. 네. 싱겁게 먹고 또 소식을 해야 되고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네. 네. 소식인데 그게 저는 못하네요. 대식하시죠, 대식? 어 2 개. 아니 선생님은 살 별로 안 찌신 것 같은데 키가 몇이셔요? 아. 아. 그쵸. 많이 나가는 거죠. 어 많이 나가시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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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그래도 공원에 한 번씩 나가세요, 일 없어도. 쪼끔 네. 음. 네. 글쎄. 그리고 나는 인제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건강 앱이 있어요. 무료 앱이 아니라 그거를 하면은 이제 한 6 개월에 한 10만 원? 뭐 이렇게 좀 생겨요. 음. 페이가.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거 하기 전에 인제 거실에서 만보를 채웠어요. 거실에서? 예.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보니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5,000 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만보 이상이 돼야지만 포인트가 올라가요. 음. 200 포인트. 200 포인트니까 200 원이죠? 네. 손목 근데 서울 시민이어야 돼. 손목탁도 9988.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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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포인트를 서울페이로 이렇게 전환시켜 가지고 마트에 가서 쓰면 돼요. 그래서 한 2달 했는데 제가 2만 원 이렇게 마트에 가서 썼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인제 매일 10,000보 이상은 걸으려고 하죠, 요거. 안 하면 아깝더라고요. 뭐 작은 거지만 그냥 이제 아마 서울시에서는 이런 어떤 많이 움직이고 건강한 생활들을 이제 시민들한테 권장하면서 질병을 예방하자 뭐 이런 취지 같아요. 예. 오늘 시간이 여기 많이 돼 가지고요. 인제는 인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오실 거죠? 네, 다음 네. 시간에 만나고 저 글 좀 쪼끔씩 숙제해 가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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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